자, 안녕하세요. 엠버TV 엠버입니다. 레나. 오늘은 우리 스피닝을 탈 때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우리 족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뭐 간단하게 우리 발과 이 신발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스피닝을 탈 때는 딱딱하고 두꺼운 신발을 신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봤고, 혹은 뭐 런닝화 같은 가벼운 신발을 신어라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 뭐 되게 여러 가지의 답변을 해준 영상들을 제가 좀 봤는데, 저는 그분들하고 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느냐 그런 거를 뭐 따지는 것보다는 본인한테 조금 더 가까운 분들의 이야기를 수렴하는 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발 건강을 이야기하기 앞서 제가 저의 경험담을 먼저 얘기를 해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킬레스건이 2번이 파열이 됐고요. 우리 레나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목을 이어주는 인대가 3개가 있는데, 그게 레나쌤이 양쪽 2대가 다 끊어졌어. 그래서 우리 레나쌤은 양쪽 발목을 지탱해주고 있는 그 인대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수술을 2번 했기 때문에 발의 각도가 다른 분들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각도가 이렇게 손목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이 각도가 좀 자유롭지가 않아요. 왼쪽 다리가. 근데 왜 과연 엠버스는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을까? 왜 레나쌤은 인대가 끊어졌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너무 부주의하기 때문에, 몸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영향도 있을 거예요. 좀 약해져 있을 수도 있고. 확실한 거는 발 건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발이 잘 삐시는 분들 혹은 인대가 자주 늘어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부주의하기 때문에 다치는 경우보다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발목이 약하기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많아. 그렇잖아. 내가 뛰다가 확 멈춰. 딱 그러면 멈출 때, 내가 그 멈출 때 발생하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 그게 확 멈추기가 어려우니까 퍼덕 자빠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족저근막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발에 항상 조금만 발의 피로도가 높아지면 발에 열이 막 펄펄 나. 발에 막 뜨거워요. 그게 아마 염증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발바닥이 굉장히 아프고, 어쩔 때는 뒤꿈치가 좀 찌릿찌릿할 때도 있고, 그래서 발 피로도가 높아서 저는 서서 일하는 거나 좀 오래 걷거나 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걷는 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우리 레나쌤 같은 경우는 왜 다쳤죠? 몸무게 생각 안 하고 뛰어다녀서? 레나쌤이 저보다 발이 작아요. 작고 덩치에 비해서 좀 발목이 굉장히 얇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 레나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80kg가 넘는 몸무게였어. 자, 근데 80kg가 넘는데 운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무리하게 발목을 쓰다 보니까 자주 부상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있어요. 다리가 접질러서 부상이 한 번 있었던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그 내가 지금 발목이 아프다라고 인식을 해.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 발목을 쓰지 않거나 혹은 걸음걸이를 바꿔서 퇴행시켜요. 오히려 내가 발이 다쳐서 더 퇴행이 되는 거야. 왜 아끼면 뭐 똥 된다는 소리가 있죠? 사람 몸도 똑같아요. 그게 내가 계속 아끼고 아끼다 보면 얘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부스 같은 거 오래 하고 딱 빼면 근육 다 빠져 있고, 이 접어져 있던 팔을 피기도 어렵거든요. 고정을 해놓고 있으면. 그런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다리를 자주 삐지? 그 말인 즉슨 나는 지금 운동량이 적고 발목이 약하고 내 몸 자체가 좀 약하다. 100%는 아니지만 물론 뭐 차에 빵 치여서 뭐 넘어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 레나쌤 같은 경우는 그때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간 것도 한몫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레나쌤 그때 발목 나갔을 때, 인대 끊어졌을 때요. 맨 처음엔 왜 끊어졌어? 맨 처음에 끊어진 거. 맨 처음에 그 배드민턴 치다가 이게 이제 빵 치고 착지할 때 이게 빡
빡 했구나. 그럼 착지할 때 무슨 증상이 있었어요? 그냥 또독 소리가 나요. 내 몸에서 끊어진 거기 때문에. 오도독 소리가 났어. 오도독이 바뀌었다. 그럼 그때 어느 발이 끊어졌어요? 왼발이요. 왼쪽. 하나? 한 대? 한 대 끊어지고 그 다음 날 바로 같은 쪽 한 대가 더 끊어져서 수술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틀 연속으로 배드민턴 치다 아니요. 그러니까 붓기만 부었어서 피멍이 들긴 했는데 이거 병원 갈까 말까 하다가 하루를 참았는데 발이 아프니까 더 어기적 걷다가 잘못 디뎌서 발이 또 돌아갔어요. 근데 나 뚱뚱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착지가 잘못되면서 무게가 실리면서 발목이 또 돌아가고 오도독 소리가 났고요. 그래가지고 또 수술을 하려고 입원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배드민턴 치다가 다리가 오도독 하고 끊어졌어, 한 대가. 근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그냥 걸어다니가 한 대가 다시 또도독 끊어진 거야? 인지는 됐어요. 이 끊어진지는 알았어. 근데 한 대 정도는 끊어져도 이제 조금 이제 붓기만 가라앉으면 괜찮은 거라고 무식했지. 예.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다음 날에 두 대가 다 끊어지니까 딛지를 못하더라고. 그리고 일단 발목도 이만해져요. 부어가지고. 안 그래도 그렇지. 두꺼웠던 다리가 저기 코끼리 다리가 됐다. 왼쪽에 지금 두 대가 나간 상태야. 오른쪽은 또 언제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2주 정도 통깁스를 이제 왼쪽을 하고 있다가요. 목발을 짚고 걷는데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 계속 말하지만요. 근데 오른발이 너무 힘들었나 봐. 그러면서 나갔어요 또. 말하니까 웃겨? 뭐야, 결국에는 걸어가다 다 끊어진 거야? 네. 걷다가. 그럼 오른쪽은 두 대가 한 번에 끊어졌어요? 아니요. 한 대 끊어지고 나중에 또 한 대가 따로 끊어졌죠. 그 교육생이 끊어졌죠. 그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분이 사이에. 배드민턴을 쳤을 때 치료를 잘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아픈데 어기적 걸어, 그 무거운 몸을 막 진 눌리면서 막 아픈 거를 막 이렇게 견디면서 걸어 다니다 보니까 그게 다 막 이렇게 끊어져 버린 거야. 맞죠? 근데 그때 구두도 신었었잖아. 네, 맞아요. 이 친구가 그때 한 대 끊어졌을 때 나 옆에 있었어. 뭐 그게 그거일 거예요. 목발 짚고 구두 신고 약간 깝치다가 팍 가서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때 레나쌤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라고 했었어요. 수술을 하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고집이 좀 있어서 안 하고 그냥 재활하면서 회복을 했던 것 같아요. 재활 제대로 했나요? 그렇게 세대 나가고는 안 했죠. 철기쌤 만나고 제가 재활을 제대로 했으니까 안 했죠 아예. 재활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레나쌤이 걸음걸이가 좀 안 좋아. 좀 약간 저기 바깥다리로 걷는다는 걸 뭐라고 하지? 약간 외축으로 힘을 많이 주면서 걸어요. 외축으로.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잘 못 써. 자, 그래서 우리 하루 안 지난 척 했지만 우리 하루 지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레나쌤이 그때 양쪽 인대가 두 대씩 나갔으니까 얼마나 발목이 약하겠어. 근데 재활을 하다가 또 말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힘드니까 재활을 조금 하다가 말았어. 그렇게 이제 몇 년이 흘렀는데 몇 년이 흐르는 동안에도 레나쌤이 가끔씩은 그래도 그 발등이나 뭐 발목 통증을 조금 호소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걷지도 못하게 발이 막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발이 엄청 부었었죠, 막 다시. 이게 뭔가 했더니 족근관 증후군이라는 이제 병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도 어쨌든 그게 되게 생소한 단어였어가지고 족근관 증후군이 도대체 뭔가 했는데 저희 이제 선생님들 중에 재활하는 이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의뢰를 했더니 쉽게 그냥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발목에도 터널 증후군이 있구나라고 이제 그때 알게 됐었죠. 시신경이 눌려서 뭐라 해야 되지? 터널 안에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신경이 붓게 되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순환계가 좀 작동을 못하는 거죠. 네, 순환경에 시신경이 눌려서 막혀 있으니 발이 엄청나게 붓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엄청 부었어. 근데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레나쌤이 그때 양쪽이 다 똑같이 왔어요. 원래는 한쪽 발만 아프다가 갑자기 양발이 막 이렇게 붓고 걷지도 못하게 된 거야. 업고 다녔어요. 나.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패닉에 빠졌었던. 자, 그때 증상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발이 이게 약간 좀 족저근막염이랑 조금 제가 헷갈렸던 게 뒤꿈치 쪽이 엄청나게 따끔따끔해져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붓기 시작하면서 그 자결통이라고 하는 통증이 바로 왔는데 진짜 말 그대로 불타는 느낌처럼 복숭아뼈부터 그 발 뒤꿈치까지가 계속 뜨거워지고 그냥 아파요. 진짜 불구덩이 안에 발이 들어가 있는 느낌. 무섭다. 자결통 말 자체가. 그래서 그때 그 통증이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저는 빨리 이제 수업을 또 하고 싶으니까 이제 병원을 갔더니 이제 빠르게 주사를 해야 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뒤꿈치에 직접 주사랑 이제 복숭아뼈 쪽에 직접 주사를 놓으면은 낫기는 낫는다. 조금 빨리. 근데 엄청 아프다. 맞을 거냐라고 했는데 전 놔달라고 했어요. 빨리 이제 복귀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자결통이 너무 아프니까 그 주사도 아픈데 참을만 한 거. 그러니까 자결통이 너무 심했어서 주사가 되게 아픈데 맞을 거냐라고 했는데 주사를 맞으니까 별로 그닥 내 자결통보다 아프지 않았다. 그래 계속 부었지. 계속 붓고 어쨌든 뭐 사진 나가면은 그때 진짜 아파했어. 근데 주사 맞고 안 나왔어요. 안 났고 병원 다녔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하다가 우리 이제 재활하는 그 제자한테 가서 이런 우리가 지금 이런 고충을 겪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친구가 와줬어 우리한테. 시간 내서 일주일에 몇 번씩 와줬어. 근데 뭐 재활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저도 재활 이제 나중에 제 이야기를 할 거지만 대단한 운동을 하는 게 재활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나한테 맞는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재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제 자극을 더 주는 쪽으로 갔지. 이제 근막 이완술 하고 아파 죽겠어도 거기 막 밀고 막 그 기구 뭐라 그러지? 진짜 멍 들고 멍 터질 정도 핏줄 다 터질 정도로 그거를 막 근막 이완술을 하는 거야.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계속 마사지 해주고 오히려 발목 더 움직여주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기가 막히게 뭐 몇 개월 고생했던 발이 한 뭐 1, 2주 만에 그게 싹 나았었어. 그리고 아이싱을 얼음 이렇게 직접 대는 게 아니라 대야를 갖고 와가지고 정말 좀 고강도로 아이싱을 했었거든요. 양쪽 발 다 담궈서 발을 완전히 그 얼음 구덩이에 넣어놓고 계속 건드렸어요. 근데 이건 또 그냥 좀 칼로 베는 느낌? 자결통과 또 다른 칼로 베는 느낌. 맞아. 근데 저도 발이 아파서 얼음 찜질 해봤자 얼음 찜질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예 물에다가 얼음을 풀어서 발을 담가서 진짜 거의 마비 올 정도로 그렇게 아이싱을 해요. 느낌이 없을 정도로. 감각이 완전 없어질 정도로 그냥 진짜 뭐라 해야지? 약간 염증을 얼릴 정도로? 염증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얼릴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 마사지가 돼요. 왜 뭐 얼음 마사지를 해라 막 이러잖아요. 얼음 마사지 한다고 그 장가 되고 있는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야. 살이 배어 나갈 정도로 거의 해야지 그나마 그게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본인이 힘드니까 재활을 좀 하더라고. 그랬죠? 재활하고 나서 많이 좋아졌나요? 그렇죠. 뭐 처음은 당연히 아픈데 이제 안 하는 것보다 하면서 이제 풀리는 게 또 느껴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또 안 해요. 지금 또 안 해서 지금 또 발목이 아플랑 말랑해. 이 재활은 그때 끝난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의 어떤 생활 습관부터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다시 살도 쪘지? 생활 습관도 안 바꿨지? 근데 운동도 안 하지. 지금 안 좋은 걸 세 가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발목 통증은 또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째려보지 마. 아프고 나서 우리 운동화 뭐 신죠? 나이키 에어맥스. 저희는 딱 신발 지금 벗어. 지금도 신고 있어, 우리. 지금 너 안 신고 있지? 일단은 우리 보여주면 저희 이것만 신어요. 되게 더러운데? 제가 또 이것만 신는 이유에 대해서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또 제 이야기는 더 길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제 주변 저희 아이스피닝 선생님들은 다 이거 신어요. 다.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더 좋은 신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 돈 더 쓰면은.
발에 맞춤형 신발도 있고 막 거기 에어가 아니라 스프링 들어간 신발도 있고 되게 많아요. 족저근막 심하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야. 거기에 관련된 깔창,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깔창 제작해주는 아예 센터도 따로 있어요.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자, 요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요점은 뭐냐면, 발목 자주 뭐 접지르시는 분들, 뭐 병원 갔는데 뭐 인대가 늘어났어요. 혹은 끊어졌어요. 뭐 요런 이야기들 때문에 뭐 발을 아예 쓰지 않고 뭐 기부스하고 쉬고 주사 맞고 약 먹고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지금 당장만 해결해야 되지 나중까지 그게 나의 몸을 완화시켜 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게 다 나았다고 보지 않아 나는. 자, 여러분들 그 아파서 놓는 주사 있잖아요. 스테로이드 주사가 뭐냐면 어쨌든 그것도 근육 이완제 주사예요. 이완제라고 해야 되나? 근육 키우는 주사야. 순간적으로. 강화를 시키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주사예요. 그러면 그 약발 떨어지면 결국에는 내 근육은 또 약해질 거고 그럼 똑같은 통증이 또 있을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근육을 강화시켜 주려면 나는 과연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히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운동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조금의 움직임만 자주 혹은 거기에 맞는 어떤 운동을 하다 보면 자주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게 바로 재활이라는 거지. 물론 재활 치료사분들 너무나 더 대단한데 저희는 이제 저희 경험상으로는 족부 쪽으로 좀 많이 고생을 했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발목 인대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는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제 아킬레스건도 인대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힘줄이 인대 아닌가요? 다른가요? 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하도록 하고 일단 1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2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